재밌다. 50%야. 50%야. 50%면 이거 어떡해. 홍창기 신민재 50%면. 자, 일단 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1번 타자 홍창기, 1번 신민재. 이 이유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 시즌 1 민재, 2 성주, 9 혜민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게 안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 의견과 1번 홍창기는 워낙 출루율이 좋고 그동안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1번 홍창기가 맞다. 아마 이 두 가지로 갈릴 것 같거든요. 네. 오스틴 출산 휴가를 거부했다. 한국 시리즈에서 애가 태어나도 안 가겠다. 와, 씨, 오스틴 멋있네. 자, 이거 너무 지금 51%라 너무 박빙인데 이러면 51%라 너무 박빙이거든요. 야, 이거 어렵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짜야겠네요. 지금 똑같아. 박빙이에요, 박빙.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을 들고 와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 자, 정말 어렵다. 홍창기 선수는 똑같이 있고 여기 신민재 선수가 이렇게 있고 신민재 선수 여기 있고 문성주 선수 여기 있고 5번에 있고 지금 여기 있고 요 라인업. 요건 코시 라인업이니까 이제 같은 거죠. 박혜민 선수가 여기 있고 박혜민 선수가 여기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스틴 선수 3, 4번. 이제는 저는 오스틴 선수 3번이 무조건 맞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제 숨이 넘어갈 뻔했죠, 정말로. 저는 이거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 결과론이다. 이제 이 라인업에 대해서 황지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이거 너무 어려워. 콧이 우승하면 라인업이 몇 번이 누가 몇 번에 가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만에 하나 우승을 뭐 이런 말 담지도 않자. 안 좋으면 난리 난다. 타격이 안 좋으면 타격이 안 좋다. 그러면 왜 이따위 타선을 왜 타순이 이렇게 되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1, 2번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1, 2번의 역할. 저는 무조건 출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출루율이다. 1, 2번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냐? 무조건 출루율이다. 무조건 볼 것도 없다. 이거는 무조건 출루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시리즈가 지금 3주를 쉬고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선수 컨디션 어떤지 알 수 있나? 이거에 대한 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가 볼 때 그때 선수의 컨디션이 어떤지 알 수 있냐는 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 2년 정도 아니면 최근 3년 정도 기록을 가지고, 그렇죠, 청백전과 타팀과의 연습 경기인데 그래도 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신민재 선수가 많이 좋죠. 올 시즌 보여준 기록이 많이 좋죠. 23시즌 계약 때 구단 제시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 이번 재계약은 이번에 재계약이 이제 확정적이구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1번, 2번 둘 다 출루율이 좋기 때문에 신민재, 홍창기가 좋아서 1, 2번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일까지 휴식하고 5일부터 코리안 시리즈를 데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요거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한번 보자고요. 홍창기 선수의 기록을
막판 운영은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루율을 보니까 홍창기 선수의 출루율을 보니까 올 시즌이 3할 9푼 9리, 작년에 4할 4푼 7리, 그 다음에 23년도 우승 시즌에 4할 4푼 4리. 두 선수 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타율은 뭐 마지막에 못해서 좀 좋진 않아요. 그러면 신민재 선수는 어떠냐? 신민재 선수의 출루율 3할 9푼 5리, 4할 1리. 오히려 이 선수의 최전성기를 보자고요. 이때는 좀 안 좋았으니까. 요 두 경기 2할 9푼 7리, 3할 3푼 3리. 두 선수 다 장타율이 높은 타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치는 출루율에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성주 선수의 출루율 3할 9푼 1리, 4할 1푼 1인데 올해가 조금 출루율이 낮죠. 3할 7푼 5리. 그런데 타율이 높아요. 지금 보면 타율이 높아. 3할 5리, 3할 1푼 5리. 근데 홍창기 선수는 올 시즌 타율이 높지 않아. 하지만 출루율은 여전히 4할. 그러니까 출루율을 보면 지금 홍창기 선수가 제일 높고 박혜민 선수가 오히려 더 대단하죠. 박혜민 선수가 문성주 선수와 함께 비슷한 출루율을 가지고 있어요. 3할 7푼. 이게 올 시즌에 거의 3할 8푼에 가까워. 근데 이 전 기록을 보면은 박혜민 선수의 출루율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어렵다. 하지만 도루는 또 많다. 그래서 보면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니까 출루율은 홍창기 선수가 가장 좋다. 그 다음이 신민재 선수다. 문성주 선수는 출루율보다는 타율이 좋다. 박혜민 선수는 문성주 선수와 비슷한 출루 플러스 도루 가능.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볼게요. 저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건 제 결론인데 좀 뭐 알 수는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결론. 자, 그리고 박혜민 선수가 작전 수행 능력도 있죠. 그런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저는 이렇게 봐요. 1번 홍창기, 2번 신민재. 와, 1번 신민재, 2번 홍창기에서는요. 여기가 더블 플레이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신민재 선수의 발이 조금 더 빠르잖아요. 홍창기 선수보다. 그래서 여기는 더블 플레이가 거의 안 나와. 확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홍창기, 2번 신민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요. 네. 류지연 화이팅. 말을 쓰다 보니 아이고 뭐 하자 뭐든지님, 트윈스 바라기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둘 다 출루율이 높기 때문에 출루율이 높은 선수는 1, 2번에 고정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 올 시즌에 광고비가 얼마인지 몰라. 무슨 소리인지. 자, 아무튼 병사를 치면 안 돼서 저는 그래서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 정답은 결과론이야. 저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답은 무조건 결과론이다. 정답은 결과론이다. 그리고 LG 트윈스의 어마어마한 장점은 바로 1 신민재, 2 문성주, 3 오스틴 해도 상관이 없어. 네. 해도 상관이 없어. 그만큼 LG 트윈스의 타선은 좋다는 거죠. 네. 해도 상관이 없어. 네, 그렇죠. 콧이 우승하면 타순을 엉망으로 짜도 돼. 통합 우승하면 그게 맞는 라인업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콧이에서 타격 성적이 지금처럼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뭐 이 타순이 왜 이따위냐, 왜 누구를 안 썼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 기록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요게 조금 더 맞아 보인다. 1번 홍창기, 2번 신민재. 자, 이거보다는 저는 요게 더 뜨거운 이게 뜨거운 것 같아요. 자, 4번 문보경 맞냐? 전 이게 더 이게 저는 엄청날 것 같아. 요거는 진짜 이제는 저는 모르겠어.
요거를 소통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요거는 진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요렇게 한번 갑시다. 요게 저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요게. LG 우승이다. 야호! 자, 홍창기 선수, 신민재 선수는 지금 이견이 없다. 저 50%라는 거는 누구를 써도 상관이 없다. 하나 대표가 경찰 입건이다. 네. 못할 땐 어디에 내놔도 못한다. 자, 진짜 어렵다. 일단 아니오가 조금 많은데 그래도 지금은 아니다. 진짜 어렵죠? 이것도 50대 50이네. 야, 그러니까 어려워. 컨디션이 올라오면 문보경. 저도 지금은 되게 너무 어려워. 나윤 트윈스님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다. 하나 영상 찾아보면서 웃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좀 봐야 되는데. 야, 진짜 이게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려워. 저도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문보다. 그때 가서 모르겠다. 자체 청백전 때 결정하겠다. 그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와,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렵죠? 이건 너무 어렵긴 해. 여기선 또 어쩔 수 없이 기록을 들고 와야지. 뭐 오스틴은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여기서는 조금 냉정한 기록을 찾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냉정한 기록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만 없으면 아무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근 10경기가 1할이 안 돼요. 9월 달에? 아무튼. 하지만 통산 기록을 봐야죠. 자, 요 부분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LG 트윈스의 어마어마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강점이냐? 일단 김현수 선수에게 저는 이 타율에서는 거의 고민할 게 없다. 김현수 선수가 3할 근처에 타율을 친다는 거는 고민과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성주 선수도 3할을 친다는 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록을 보시면 일단 여기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문성주, 김현수가 3할 근처의 타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의 기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애초에 방망이의 공을 애초에 그 컨택 능력이 워낙 좋아요. 변수가 없어.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자, 문보경 선수가 근데 두 선수는 장타가 좀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문보경 선수는 지금 어쨌든 요런 구간이 있단 말이죠. 요런 구간이 있어. 올 시즌에 2번에 있었어. 6월달과 지금 9월 이 2번의 구간이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보경 선수의 타율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좋아. 이 장타율이 두 선수에 비해선 압도적으로 좋죠. 사실 이 모습만 아니었어도 무조건 문보경이 4번인데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네. 결론이에요.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변수가. 저는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어. 한국 시리즈에서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 창기 2 그리고 어쨌든 현재 문보경 선수 마음에 짐이 있어. 그러니까 1 창기 2 민재 3 스틴 4 현수 5 성주 6 보경. 난 이게 좋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 전 이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4번과 5번에서 그래도 3할은 해줄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장타가 있는 문보경 선수가 물론 너무 좋지만 이 4번 현수와 5번 문성주는 변수가 없어. 변수가 없어서 저는 좀 좋아 보인다. 네. 3할 근처의 타율을 기록할 것에 대한 건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문성주 선수와 김현수 선수는 워낙 잘하니까. 저는 그래도 3스틴이 좋아 보여요. 그것도 괜찮아. 3현수 4스틴도 괜찮아. 이것도 상관없어. 5성주 6 보경 이것도 좋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3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메이저리그 스타일인데, 메이저리그는 별자님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는 3번을 더 강한 타자를 쓰고 있는 추세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왜냐면 한 번이라도 더 찬스에 더 들어서기를 바라는 거죠. 4번 타자보다 3번은 무조건 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메이저 스타일이면 이스틴도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이저만큼 뎁스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1, 2번 정도는 저는 메이저리그는 1, 2번에서도 막 홈런이 나올 수 있는 타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1, 2번에서 홈런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3스틴 4현수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저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지환, 박동원, 박혜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는 지금 요 라인업이 가장 좋다. 제가 좋아하는 라인업은 요 라인업. 올 시즌 한정. 그럼 여기가 6번과 7번이 바뀌면 문보경, 오지환, 박동원, 박혜민 요렇게 가는 게 가장 맞다. 저는 요 라인업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네. 그 오지환과 문보경을 동일 선상에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지환 선수 홈런을 잘 치고 가을에서 워낙 잘했지만 그래도 오지환 선수보다는 문보경 선수가 변수가 없죠. 3년간 보여준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라인업은 이건 것 같아요. 1번 홍창기, 2번 신민재, 3번 오스틴, 4번 김현수, 5번 문성주, 6번에 문보경, 7번 오지환, 8번 박동원, 9번 박혜민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연습 경기 관중 입장시키겠죠? 네. 네, 오브라이언님 또 함께하면 좋죠. 네, 저도 너무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인업이 제일 좋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라인업. 근데 뭐 모르죠. 네, 저랑 그 일치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9월달 빼고 제가 이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기용하면은 보통 그렇게 기용했어요. 지금까지 쭉.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독님에 대한 불만이 전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거의 결정된 것 같은데 1선발은 치리노 쓰냐 아니면 1선발은 치리노 쓰냐 아니면 톨 허스트냐 이제 두 개 남은 것 같아. 여기에 불펜까지. 1선발은 과연 치리노 쓰냐 톨 허스트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마지막 퍼즐이 4번 문보경. 요것도 소통하고 얘기해봅시다. 지금 문보경 선수 4번은 아니오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 불펜까지 가면 되죠. 1선발 치리노스 예 톨허스트 아니오.
자, 요렇게 요것도 설문조사 해봅시다. 좀 어렵죠. 자, 톨허스트 치리노스 선수에 대한 예상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하네요. 그만큼 두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치리노스 선수가 조금 더 많네. 61%. 자. 저도 7위가 일단은 치리노스 선수가 좀 더 많은데요. 결론을 내려야죠.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소통한 거를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봐야겠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다. 그리고 이 치리노스 선수는 자, 보죠. 그 다음에 톨허스트. 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개인차가 있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부분은 변수를 얼마나 없앨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네. 변수를 얼마나 없앨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기록을 봐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치리노스 선수가 최근에 마지막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 NC전을 제외하고 요때는 4일 휴식 등판이거든요. 제가 4일 휴식 등판에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치리노스 선수는 푹 쉰 다음날 좋아요. 푹 쉰 다음날은 보통 잘 던집니다. 푹 쉰 다음날은 보통 좋아요. 지금 보시면 6일 휴식 이후나 이럴 때는 좋아요. 이 치리노스 선수가 투구의 특징이 있죠. 치리노스 투구는 투심을 많이 던져서 손의 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죠. 휴식과, 그러니까 투심을 많이 던지면 휴식 여부와 이 손가락 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시에서는 더 잘 던질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3주를 쉬고 하니까. 자, 톨허스트의 장점은 제구가 좋아. 그런데 구종의 특징에 따라 그 투구 위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직구는 나쁘지 않아. 직구는 꽤 좋은 편. 그래서 제가 톨허스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직구랑 커터는 반드시 높은 쪽으로 위치가 돼야 된다. 커터는 우타자에게는 높은 쪽 커터를 쓰지 말고 바깥쪽 커터, 그러니까 높은 쪽 커터만 쓰고 바깥쪽 커터는 쓰지도 마라. 그리고 좌타자에게는 몸쪽 커터도 좋다. 최정민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직구가 좋기 때문에 직구를 위에다 던지고 포크볼을 아래 던져라. 커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동원 선수의 볼 배합으로 예측하면 다소 위험 요소가 있다. 다소 위험 요소가 있다. 이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박동원 선수의 볼 배합으로 예측하면은 톨허스트는 다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다소. 네. 치리노스는 미국 포시 경험도 있고 미국에서 불펜 경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선발은 변수가 덜한. 왜냐하면 이거는 볼 배합보다는 치리노스의 체력 여부에 따라서 이 치리노스의 투구가 더 잘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톨허스는 볼 배합과 볼 배합과 그날의 컨트롤에 따라서 이 선수가 변수가 발생할 여부가 저는 치리노스 선수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선발은 치리노스가 맞고, 여러분들도 치리노스를 1선발로 지금 많이 보신 거죠. 자, 그럼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 자, 불펜은
손주영이냐 송승기냐. 두 개 남았죠? 자, 지금 보면 1. 7위 2. 톨허 3. 임창규 4. 그럼 과연 여기에 불펜, 여기 불펜 투수는 손주영이냐 송승기냐. 요거랑 이제 불펜 투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있겠죠. 다 손주영이겠죠. 볼 것도 없죠.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소통을 하겠죠. 워낙 예전부터 제가 영상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몇 퍼센트인지 보고 싶으니까요. 자,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보는 거죠. 아이고, 처음으로 80% 이상이네.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네요. 야, 역대 동안 가장 높은, 네. 가장 높은 게 됩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네, 80%다.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송승기 선수가, 손주영 선수가 불펜이어야 하는 이유. 크게 첫 번째, 전 여기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LG 트윈스 불펜은 좌타자 피안타가 높다. 그런데 손주영 선수의 이 좌타자 피안타율이, 손주영 선수는 이 좌타자 피안타율이 우타자 피안타율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없죠. 네.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1리로 손주영 선수는 좌우타자 피안타율의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좌타자에게 강한 선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송승기 선수 같은 경우는 좌우 피안타율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좌타자도 2할 6푼, 우타자도 2할 6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손주영 선수는 불펜 경험도 있고 구위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원래 불펜은 투피치이더라도 강력한 구위가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딱 손주영 선수는 직구 커브가 좋죠. 매우 좋음. 송승기 선수는 고르게 내 구정이 좋음.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상 손주영 선수가 불펜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한 6주 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언제 찍었지?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전에 찍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찍었냐? 갑자기 궁금하다. 갑자기 언제 찍었나 궁금합니다. 나도 가서 다시 보고 싶네. 어쨌든 이제 마지막 남았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불펜 운영에 대해서 남은 거죠. 우리의 불펜 운영도 사실 너무 답이 나와있죠.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쉽죠. 아, 여기 있구나.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네. 여기 있네, 여기. 제가 요때 하나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다시 올릴 것까지는 없나? 이거 어떻게 되나? 9월 13일에 얘기했구나. 9월 13일에. 손주영, 송승기 불펜은 누가 해야 되냐? 뭐 거의 아무도 안 보셨지만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거죠. 손주영 선수가 맞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랑 이런 걸로 했거든요. 9월 13일에 찍었네요, 이때. 그래서 요때 찍어놨는데 지금도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해놨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코시 불펜 운영. 이것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는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게, 이제 그래서 손주영,
김영우, 김진성, 유영찬 이외에 들어갈 선수는 이라고 얘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들어갈 선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엔트리에는 들어갈 거야. 어쨌든 당연히 엔트리에는 선수가 있을 거야. 엔트리에는 선수가 있어. 함덕주, 이종용이 맞죠. 근데 과연 쓸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바꿀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함덕주, 이종용이 있어요. 박명근까지 있어. 여기까지 있어. 여기까지는 있어. 이거는 뭐 당연해. 여기까지 있어.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과연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게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수 선수까지 딱 제가 7명 그렇게 이미 다 해놨죠. 제가 이 7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미 영상을 찍어가지고 해놨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제 영상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점수까지 매겼죠 제가. 이렇게 점수까지 아예 최종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놨어요. 우리 불펜은 딱 이렇게 7명 써야 된다. 유영찬, 김영우, 손주영, 김진성, 이종용, 함덕주, 김진수 이렇게 해놨어. 전 여기서 냉정하게 박명근 선수 좀 뺐습니다. 저는 김진성, 이종용, 함덕주 선수까지 해서 박명근 선수까지는 뺐어요. 뺐어. 전 이렇게 7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7명. 이렇게 7명인데 사실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함덕주부터 함, 이, 박, 김 쓰는 게 맞다. 아니다. 손주영, 김영우, 김진성, 유영찬을 멀티라도 써야 한다.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전 요거를 질문을 할게요. 자, 요게 마지막이다. 요게 손주영, 김영우, 김진성, 유영찬 멀티가 맞다. 예. 아니다. 함덕주 멀티는 안 돼. 함덕주, 이정용, 박명근, 김진수 로 써라. 사용 아니요. 자, 요렇게 요건 좀 묻고 싶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다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손주영, 김영호, 김지성, 유영찬을 뭐 1과 3분의 1이닝씩 멀티 써야 된다. 아니다. 뭐 2이닝이라도 써야 된다. 투구수 적으면 뭐 그렇다. 아니다. 그래도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함덕주, 이종용, 박명근, 김진수를 써야 된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점수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쵸? 저는 이제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 자, 너무나도 이거는 이제 기록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지만 너무나도 저는 멀티 해야 한다. 사실 어제도 1, 2점 차 3점 차까지 2이닝 3점 차까지도 멀티 해야 된다. 저는 어제도 8회 유영찬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8회는 유영찬이 나왔어야 됐다. 김영우도 조금 더 던졌어야 됐다. 저는 어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내일 경기가 없는데 김영우가 그렇게 조금 던지고 나가는 거는 아니다. 믿을 불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코시에서 이기는 전략이라는 건 선발이 5, 6이닝 그리고 플러스 우리의 필승조 손주영, 김영우, 김진성, 유영찬 요렇게 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 된다. 이제는
선발이 5에서 6이닝 무조건 가져줘야 돼요. 23년도 불펜처럼 운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G 트윈스의 불펜을 이제는 23년도처럼 빠르게 막 내려가지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지금은 절대로 안 돼. 오히려 우리가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코시에서 이기는 전략이란 단순해요. 선발이 5, 6이닝 던져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볼 배합이 중요해요. 볼 배합. 볼 배합이 중요해요. 볼 배합이 되게 중요해서 적극적인 볼 배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치리노스랑 톨허스트에는 너무나 유인구를 많이 던지지 않고 직구에 힘이 있을 때, 왜냐하면 3주를 쉬니까 분명히 상대팀 선발보다 구위가 좋을 거예요.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때는 좀 약간 적극적인 피칭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주영 선수는 롱 릴리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영하면은 LG 트윈스의 우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불펜 투수들이 거의 160을 던져요. 160을 던지는 불펜 투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선발이 5이닝 이상 넘어가면은 강한 구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펜을 중요시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150을 던지는 불펜도 없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운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확률로 선발이 5이닝 이상 넘어가면은 단기전에서는 불펜으로 빨리 바꿔요. 근데 LA 다저스가 최근에도 그렇죠. LA 다저스가 불펜이 불안하니까 선발이 길게 가. 저는 메이저리그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LG 유튜버 하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메이저리그도 하나도 못 보는데요. 우리나라랑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자, 어쨌든 이래서 야구 금단 현상 벌써 하루 만에 김현수님 어제까지 야구를 했는데 야구 금단 현상.